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도 놀랍니다. 수십 년 동안 수면을 연구해 왔지만 사실 저 자신도 늘 쉽게 잠들지 못해 힘들어 했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오고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 제가 직접 실천한 한 가지 방법 덕분에 믿기 힘들 만큼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침대에 눕자마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의식이 사라졌고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단숨에 잤습니다. 전문가인 저조차 이렇게 꿀잠을 경험하게 되니 이 방법은 반드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0년 동안 진료했고 현장에서 6천 명이 넘는 환자들의 수면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회에서 수면 의학 관련 연구를 꾸준히 발표했고 현재는 노년기 불면증과 치매 예방을 주제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경력을 쌓은 저조차 잠 때문에 고생하다가 직접 이 방법으로 해방감을 얻었으니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지 않으신가요?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3시가 훌쩍 넘어가 있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답답했던 적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날이 반복되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수면의 질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실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이신데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담배도 술도 멀리 했음에도 몇 년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3시간 겨우 눈을 붙이다 보니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사람들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자녀 이름까지 헷갈리면서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떨며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무너뜨리고 결국은 치매나 우울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몸의 균형이 무너져 작은 실수 하나에도 쉽게 넘어지고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화장실에 가다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져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 역시 밤새 2시간밖에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저도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스템이 약해져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질 뿐입니다. 즉 관리와 방법만 알면 젊었을 때처럼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 본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호흡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뇌와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개운함,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하루 종일 이어지는 활력까지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잠 못 드는 괴로운 밤을 끝내고 깊은 잠과 상쾌한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면 부족은 단순히 밤에 피곤한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자주 목격했던 것은 고혈압 악화였습니다.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오릅니다. 평소 혈압약을 잘 챙겨 드시던 분들도 밤잠을 설친 뒤에는 혈압이 2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자 약을 줄여도 혈압이 안정되었는데요. 이만큼 수면과 혈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깊이 잘 때 몸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면역 세포들이 그 시간 동안 활발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런 병사들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감기 하나에도 쉽게 쓰러지고 작은 염증조차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의 문제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제 식사한 메뉴가 기억나지 않고 자주 가던 길에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이야말로 뇌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균형 감각의 상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2~3시간밖에 못 주무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다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뼈 부러짐이 아니라 이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심한 경우 다시는 이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은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당이 쉽게 높아집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불면증이 오래된 분들이 혈당 수치가 오르고 결국 당뇨 진단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먼저 수면의 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면 부족은 단순히 밤에 뒤척이고 아침에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혈압, 면역, 뇌, 균형, 혈당, 어느 하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잠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첫걸음이라고요. 여러분, 수면 부족이 괴롭다 보니 가장 쉽게 손을 뻗는 것이 바로 수면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수면제가 결코 장기적인 해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수면제는 처음에는 편안함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 몸과 뇌를 더 깊은 문제로 몰아넣습니다. 처음에는 약 한 알만으로도 30분 안에 잠드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살 것 같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같은 용량으로는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한 알에서 두 알, 두 알에서 세 알 점점 늘어나면서 몸은 약 없이는 전혀 잠들 수 없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게다가 수면제는 자연스러운 숙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억지로 눌러 의식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맑지 않고 온종일 흐릿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기억력은 더 나빠지고 집중은 떨어지고 심지어 치매로 오해받을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에게 찾아온 한 할머니는 5년 가까이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낮에도 멍해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며 걱정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단 2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균형 감각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는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골절이나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뇌의 깊은 수면 단계가 사라져 진짜 회복되는 잠은 오지 않습니다. 즉, 수면제는 잠을 잔다는
느낌만 줄 뿐 몸과 뇌는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면제는 응급 상황에서 잠시 의지할 수는 있지만 결코 평생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면제를 오래 사용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다른 질병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몸의 시스템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몸은 이미 완벽한 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다시 켜주는 방법, 바로 호흡법이 그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순한 호흡이 어떻게 뇌와 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두 가지 신경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교감 신경, 다른 하나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교감 신경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작동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은 단단히 긴장합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활성화되면 문제입니다. 몸은 긴장된 상태로 버티고 있고 뇌는 쉬라는 신호를 받지 못하니까요.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합니다. 심장이 차분히 뛰고 소화가 원활해지고 근육이 풀리며 몸 전체가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현상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미주신경을 자극해야 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목과 가슴을 지나 심장과 폐, 위장까지 연결된 아주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부교감 신경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휴식과 회복의 스위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10초 호흡법은 이 미주신경을 강하게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며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숨을 일정 시간 멈추는 과정에서는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간 높아지면서 뇌의 호흡 중추가 활성화되고 그 자극이 다시 미주신경을 더 강하게 흔듭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길게 내쉴 때는 심장이 부드럽게 압박을 받으면서 박동이 차분해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바로 이 순간에 부교감 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에게 심박 변이도를 측정해 본 결과 10초 호흡을 5분 정도만 해도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가 평균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뇌파 검사를 해보면 긴장 상태를 나타내던 빠른 파동이 줄어들고 차분한 알파파와 깊은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델타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호흡 하나로 뇌와 신경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바입니다. 가바는 뇌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억제하는 천연 안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도 늘어납니다. 이 화학 물질들의 변화가 겹쳐지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숙면의 원리입니다. 억지로 눈을 감는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신경계가 회복 모드로 바뀌어야만 진짜 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이 바로 이 호흡법인 것입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환경을 정리하세요. 방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선선하다 느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은 꺼두거나 아주 희미하게만 남겨두세요. 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 멜라토닌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침대에서는 편안히 누우시되 베개는 목과 등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도록 조절하세요. 이렇게 작은 준비가 호흡법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다음은 몸을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눈을 감고 발끝부터 힘을 빼는 겁니다. 발가락, 발목,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얼굴 순서대로 천천히 이완하세요. 특히 턱과 혀끝은 긴장이 많이 쌓이는 부위라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혀끝을 살짝 앞니 뒤에 두면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몸이 호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호흡을 시작합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올려두고 배가 움직이는지 확인하세요. 숨은 가슴이 아니라 배로 들이마셔야 합니다. 먼저 코로 천천히 4박자 동안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7박자 동안 숨을 머금습니다. 이때 억지로 참는 느낌이 아니라 고요히 멈춘다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8박자 동안 입술을 살짝 벌리고 후 하고 내쉬면서 폐를 비워냅니다. 숨이 빠져나갈 때 걱정과 긴장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이 과정을 4번 반복하세요. 대부분은 4번째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만약 여전히 잠이 오지 않으면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뇌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7박자 동안 참는 게 어렵다면 5박자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폐활량이 작은 분은 3, 6, 7의 리듬으로 해도 좋고 호흡이 여유로운 분은 5, 8, 9로 맞춰도 무방합니다. 핵심은 들이마시기, 머금기, 내쉬기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호흡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단순히 쉽게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의 개운함, 낮 동안의 집중력, 몸의 활력까지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잠을 되찾는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호흡법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실천하면서 본 가장 큰 놀라움은 변화가 너무 뚜렷하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던 분이 이 호흡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을 끊고 새벽까지 단잠을 자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떨어져 가족 이름조차 헷갈리던 분이었는데 3달 뒤에는 손주들 생일까지 또렷이 기억해내셨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늘 혈압이 160을 넘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 호흡을 꾸준히 한 결과 130대로 내려와 주치의마저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단순히 잠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회복시킵니다. 첫째, 깊은 잠 속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둘째, 뇌척수액이 활발히 흐르면서 뇌 속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이 씻겨 나갑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화되어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넷째,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맞춰져 하루 종일 활력이 살아납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 질환이 있는 분은 숨을 참는 시간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범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 혼자서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하면서 천천히 줄여야 합니다.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변화가 있지만 어떤 분은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달라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며 몸에 리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면 몸이 스스로 잠들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을 강화하며 남은 인생의 활력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10초 호흡법은 약이나 기계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밤을 지키고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 드릴 더 많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꼭 평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